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께서 노후의 그 재테크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또는 재테크라든지 또 취미생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대학에 근무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의가 끝나고 설문지를 한번 돌려봤었는데 설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만약에 학생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설문을 물어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10명 중에 8명, 9명이 부모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에 살고 있는 50대, 60대의 그 우리 청년층들은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우리 5, 60대 세대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노후를 편안하게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30대, 20대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까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희 세대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 자식들 세대는 그 자식들이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자식들한테 눈꼽만치도 기대고 의존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느 강의장에 가서 했더니 네 자식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마도 그 자식이 더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노후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돈 관리를 잘 해서 노후를 경제적인 그런 부를 창출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연구 분석을 했는데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재테크라고 한다면은 재테크의 3분배법이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재테크의 3분배, 3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배해서 돈을 벌어라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예금과 주식 이렇게 골고루 포트폴리오에 설계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자, 주식, 저는 주식이야말로 돈 넣고 돈 먹기, 투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홀라당 깡통 계좌를 차고 나온 기억이 생생한데 어쨌든 간에 주식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10중 8구가 주식에서 재미를 못 본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최대의 저금리 상태로 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전에는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돈을 딱 넣으면 이자가 세가지고 따곡따곡 이자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1%에 가까운 그러한 저금리의 상태에서는 이제 예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예금이 아니면 뭐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종류가 있지만은 가장 선호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수익성 부동산, 매월 연금같이 통장에 꼬박꼬박 쌓이는 그런 연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익성 부동산에서 매월 월세를 받는, 그래서 장년층에서 노후에는 그러한 똘똘한 상가, 똘똘한 그런 수익성이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그런 수익성 부동산을 선호하면 될 것인데, 수익성 부동산에도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월세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가 투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 콜을 다칩니다. 싸다고 해서 그런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월세가 나오기는커녕 매월 관리비를 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저는 주변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똘똘한 상가, 그러면 좋죠. 매월 월세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권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토지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LH 다 아시죠? 토지주택공사. 이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대규모의 땅을 신도시를 개발한다, 택지 개발을 한다,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점포주택, 상가주택, 자, 우리 거기에 상업용지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상업용지 말고도 이제 이주자 택지란 이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적인 것은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좋은 아파트 같으면 P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점포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주자 이택 같은 경우 우리가 거기에다가 1층에는 상가를 짓고 2층, 3층, 4층에는 전월세를 내주고 4층에는 뭐 주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점포주택이, LH에서 그 점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영종도에서는 작년에 뭐 1000대 1이 넘는 그러한 점포주택의 분양률이 있는가 하면, 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도 있죠. 그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제가 말씀드리는 점포주택, 상가주택, 이런 똘똘한 것을 아마 매입을 해서 1층에 상가로서의 전월세 받고요, 2층 전월세 월세 받고, 4층은 이제 주인 세대로서 편안히 노후에 살 수 있는 안정되고 그런 점포주택을 이제 권하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쪽에 있어서 신흥개발지, 또 산업지가 개발되는데, 또는 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싼 땅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싼 땅은 상가를 짓기가 좀 힘들지만은 물색을 잘 하면은요, 그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냐를 구분했을 때, 보전관리, 생산관리에서는 상가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계획관리에서는 건폐율이 40%까지 나올 수 있는, 또 건폐율이 나온다고 해서 계획관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의 입지라든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거기가 미래 가치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아마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안정되게, 또 상가 월세는 물론이거니와 이 주변의 그런 토지는요, 땅값 오르는 재미로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직접적인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201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한 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자기의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어야 되고 시드머니이면서 이것이 실패하면 자기는 이제 경제적인 구조가 꽉 막히는 구조에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노후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 끝에 2차선 도로변에 앞으로 거기가 미래가치가 풍부하면서 상가를 지어도 충분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한 400여 평을 평당 100만 원 정도 사서 4억 정도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한 150평이 그런 바닥 면적에다가 건폐율이 나오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 한 15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100평 조금 넘게 상가를 5칸을 만들어서 상가를 지었습니다. 상가에 그런 건축비는 다 틀리겠지만 한 30 정도 들여서 거기에 이제 인허가 설계비라든지 토목비라든지 또 취득세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것은 별도로 한 3, 4천만 원 별도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융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버리지 효과라는 그러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한 2억 정도의 그런 융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그 한 400여 평의 도로 옆에 계획관리 지역에 상가 5개를 진급한 넬로 해서 싹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증금이 한 가게당 1,000만 원, 월세가 한 50만 원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5개를 쟀으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개면 250만 원 정도가 매월 월세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전화가 들어와서 조금 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돈을 5억 정도의 여유 자금과 한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지금 2차선 도로변의 계획관리 지역에 상가 5개를 지어서 이제 월세가 빠곡딱 나오는 그래서 월세만 해도 보증금 5천만 원 빼고더라도요 월세가 한 250만 원 나오면 이자가 월 한 66만 원 정도가 아마 지출이 됩니다. 그걸 빼서라도 월 얼마가 나와? 한 180만 원 정도를 수익을 챙기면서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매월 월세 18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가 있을 뿐더러 저는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그 땅값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땅이라도 사가지고 제가 제 이 얘기를 듣고 뭐 계획관리제가 상가를 지으면 돈이 벌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상권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 앞으로 된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상가 같은 것을 짓는다고 한다면 아마 노후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답사, 임장활동을 해서 이러한 토지를 흙 속에 들어있는, 진흙 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캐듯이 여러분들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발굴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전문가 또는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 이런 멘토를 잘 만나서 자문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또 선물하기 사람 잡더라고 의직자는 그러한 멘토를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는 하셔는 안 되겠고요. 전문가하고 잘 협의하셔서 아마 그 정도의 여윳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 여러 가지 매월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익성 부동산하는 것이 꼭 상가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를 그만큼 잘 개발해서 토지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가라든지 또는 우리가 아파트, 특히 아파트 투자를 하신 우리 주부들의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작년에 아파트를 샀는데
금년에 5천만이 올랐어. 3천만 올랐어. 많게는 1억이 올랐어. 이렇게는 대화 내용을 많이 있지만은 땅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년에 땅 샀는데 2배밖에 안 올랐어. 3배밖에 안 올랐어. 땅은 몇 천만 원 올랐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몇 배가 올랐냐는. 그래서 집가에 대한 상승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안정되게 그 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고, 상가 월세도 당분간은 이제 끊임없이 공실이 없이 월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인생 백세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 오늘이 2019년 11월 이제 막바지로 치는 11월 말에 날씨도 굉장히 이제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있는 사람한테는 있지만 없는 사람은 날씨가 추운 만큼 그만큼 더 쪼그라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힘내시고 이런 좋은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를 하루빨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부모 보시고 싶은 마음 없다고 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써봤었는데, 저 책은 당신의 노후는 건강하십니까라는 책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시려고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니 해도 이런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윤택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